여의도 포차 문을 열었습니다. 김장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 여기 이렇게 음주 방송을 해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예, 맥주 같은데요. 이건 이제 수제 맥주입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이 경북 고령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맥주인데요. 저는 이제 오미자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술입니까? 예, 오미자주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와 김장겸 의원님 박수. 스타예요? 아니요.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겸 의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961년생 마산고등학교 고대 졸업, 1987년 문화방송 기자로 입사해서 문화방송에서 계속 시종하셨고 사장까지 하셨고요. 2017년 2월에 사장이 되면서 품격 있는 젊은 방송, 그리고 이 보상 체계를 확실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뉴미디어를 강화하자 그랬죠. 김장겸 사장 시절에 2017년 6월까지 MBC가 27억 흑자. 하반기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565억 적자. 2019년까지 누적 적자 2,700억. 그래서 여의도 사옥을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메꾸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암동으로 갔나? 뭐 그 전에 갔죠, 강남에는. 네, 그 전에 갔고 제가 그 여의도 사옥을 개발하려고 MOU 체결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기반 하에 그게 아마 부동산 임대 수입이 상당할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자, 마무리했어요? 네, 짧고 굵게. 완전 게 MBC맨이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도 한마디. 그러세요. 네, 저도 처음 뵙고 딱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제가 존경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딱 2명 있는데 오늘 드디어 3명째로 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은 어느 그거 비공개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딱. 나도 알겠다. 진짜 108명 중에 제가 3명으로 들은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전혀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모두를 겪은 품격 있는 김장겸의 인생론. 딱, 자, 사람에겐 따뜻하게, 일할 땐 뜨겁게, 직장에선 행복하게. 어떻습니까? 뭐 사실 여부를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마음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 노력, 그게 실현이 안 됐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근데 그 사장 되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해임돼가지고 8개월 만에 해임돼가지고 제대로 뜻을 못 펼쳤습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권 초기. 그렇죠. 그 MBC 방송장악 문건에 딱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작성한 그 연찬에 뿌려진 방송장악 문건대로 제가 쫓겨났습니다. 고대영 사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는 뭐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때 사장이 됐고 뭐 뽑는 데는 방송문화진흥회니까 박문진. 그리고 이제 그해 3월에 대선이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5월에 취임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신호탄을 주니까 그 다 사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대로 나와 있는 대로 구성원들을 구성원이라는 게 뭐 언론 노조원이죠. 감사원 뭐 동원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무슨 뭡니까 공범자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이런 게 그대로 다 실행이 됐죠. 그러다가 11월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2017년 11월에 해임됐습니다. 그때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먼저 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문진부터 장악하고. 그렇죠. 차근차근. 그리고서 이제 최종 타깃 김장겸을 공격해서 자른 거죠. 박문진하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KBS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 박문진 이사 중에도 이제 이화여대 교수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학교까지 언론 노조원이 찾아갑니다. 강규현 교수도 마찬가지고 집까지 갔죠. 집까지 교회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강규현 교수만이
버티고 나머지는 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걸 막 이제 자기들 그 소위 신여권 민주당 추천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하고 고대영 사장이 차례로 이렇게 해임되는데 제가 타겟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때 깡패들한테 억울하게 쫓겨난 김장겸 의원님. 그때 막상 저 종북주사파들하고 이제 그야말로 맞짱 뜨고 전면전한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맞짱 뜨고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당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친구들은 뭐 이제 우선 굉장히 조직적이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권력이 있으니까 노동청을 먼저 동원합니다. 노동부를. 그래서 뭐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에 관한 그 허위 사실. 예를 들면 뭐 제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뭐 작성하고 연루됐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를 소위 좌파 매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걸 보도를 또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안철수 당시 뭐 국민의당 대표인가요? 네. 그때 당시 분한테 뭐 구명 전화를 했다. 뭐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요. 안철수 측은 이에 대해서 일체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목 장사를 하는 거죠. 제목 장사.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친구다라는 그 흠집을 내려고 뭐 그런 식의 그 소위 가짜 뉴스들을 제가 보기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한쪽은 공권력, 한쪽은 그 가짜 뉴스. 또 하나는 결국 아침에 출근하면 그 정문 앞에 노조원들이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 그리고 뭐 뒤에서는 욕설이 들려옵니다. 뭐 물러가라. 그 아마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잊지 못할 것은 그 해 제가 11월에 쫓겨났는데 9월 1일이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63 빌딩에서 그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렸는데 그 전에 이제 저를 어떻게 틀다 안 되니까 노동조합법으로 엮으려고 했죠. 근데 그 행사에 이낙연 총리가 그때 오신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불참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이제 저는 뭐 일부 행사 끝나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찍 빠져나갈 거라고 이제 조금 동선을 확보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 보좌진들한테. 근데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폭력배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저널리스트라고 보기 어려운 언론 노조원들이 막 붙잡고 막 밀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 고대영 사장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저는 뭐 어떻게 일찍 빠져나왔는데 그날 절 노동청에 자료 제출을 다 했는데 제대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방송의 날에 공영방송 사장한테 이건 아마 제3세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건 언론 노조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후에 이제 MBC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MBC로 이제 완전히 전락하죠. 요즘 이제 어쨌든 평생 방송인이고 평생 MBC에서 일한 입장에서 볼 때 요즘의 MBC를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MBC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우병 어떻게 보면은 누가 뭐 김의겸 전 의원이 DNA 운운을 했는데 국회에 있을 때 이 소위 뭐 DNA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대엽 사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저는 뭐 그런 가짜 뉴스나 혹은 뭐 선동 김대엽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 병풍 가짜로 뉴스데스크를 막 달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데스크를 달구면 다음 날 KBS는
이런 데도 따라와야 돼요. 그게 한 회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언론 노조 쪽에서 KBS 언론 노조 이쪽에서 그래요. 다음 날 아니 MBC가 저렇게 대대적으로 김대엽 보도하고 광우병 저렇게 보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그러면요. 그러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SBS도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 온 그 방송이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뻥이야. 아니면 말고. 네. 뻥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 아유 어제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를 11꼭지나 보도했대요.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럼 한 20몇 꼭지 나갈 겁니다. 제 기억에 뉴스데스크 한번 나갈 때. 그러면 그게 뭐 옳건 안 옳건 아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가 몰빵 보도를 함으로써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역으로 한번 자 지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3년 구형 받았잖아요. 그 MBC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보도했냐. 14번째 꼭지에 딸랑 한 꼭지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신 취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뭐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든 어쨌든 간에 기사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주요 뉴스로 보도가 돼야죠.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관심사에서 아젠다 세팅을 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광우병 보도할 때나 뭐 이거 뭐 대파 보도할 때나 이런 때는 공영방송답지 않은 몰빵 보도를 해서 전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준다든지 광우병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를 안 보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저도 잘 안 봅니다. 뭐 이익이 사실에 우선하니까요. 아니 근데 KBS나 MBC가 사실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도국이 다른 모든 프로그램 합친 것 이상으로 비중이 있고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지 않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팬덤 현상이나 양극단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소위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거의 뭐 그거를 또 열광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면 뭐 유튜브나 혹은 다른 뭐 그냥 개인 방송이면 아니 그렇게 해도 되죠. 자기들의 뭐 선명하게 내걸고 우리는 민주당 방송을 표방한다. 뭐 우리는 친북 방송을 표방한다. 근데 친북 방송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국군의 날 행사 보십시오. 그 뉴스 다룰 때 뭐 우리가 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에 빗대고 저쪽은 뭐 반매 축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열병 행사를 그런 식으로 뭐 선명하게 걸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국민의 재산이라고 자기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몰빵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게 자 공영방송의 소위 그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BBC. 제가 뭐 런던에서 한 3년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30분 안에요. 전 세계 뉴스를 다 합니다. 로컬 뉴스까지 다 합니다. 런던 로컬 뉴스까지 딱 30분 걸려요. 그 30분 안에 세계 각국의 뉴스와 영국 내 뉴스와 뭐 이걸 다 넣는데 그러면 굉장히 뉴스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물론 단신도 많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아젠다 이걸 어떻게 의혹 부풀리기 여기에 몰빵하는 이런 자세는 이게 세계 공영방송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의 공영방송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니까 한 잔. 아니 지금 술 취하겠는데?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그러시는데 MBC는 자기들이 편하면은 공영방송이고 또 자기들이 불편하면 민영방송이고 그 정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장난합니다. 민영방송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영방송이라고 했다가는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소위 자기들이 당하는 자기들이라고 하면
그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입장이 좀 곤란해질 거예요. 민영방송이라고 하면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라는 걸 내세워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노영성인데 그걸 마치 공영인 것처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게 관리 감독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특별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리 감독 거기서 사장을 뽑도록 규정돼 있어요. 방문진에서. 네, 방문진에서. 그리고 또 경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자체는 상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70%를 방문진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쥐고 있고 30%는 정수장학회에서 아직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뽑게 되면 그걸 최종 확정하는 것은 주주총회, 그러니까 방문진과 정수장학회, 주주총회에서 하고 또 회사 내부 돌아가는 거는 왜냐하면 시청료, 수신료 같은 거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나 물론 뭐 광고공사에서 대행해주지만 협찬 같은 거는 직접 또 띄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방위 제일 그 뜨거운 상임위가 돼버렸는데 네. 과방위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 쫙 앉아놓고 이제 마주보면서 하잖아요. 어때요? 그때 딱 앉아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조금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유튜브니까. 잘못하면 같은 수준이라고 또 같이 이제 저도 같이 내려갈까 싶어서 조심스러워.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 누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명언이네. 그래서 나오는 말도 험하게 막 나오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얼굴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보고 또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무슨 내 구조가 이상하다는 이런 모욕적인 또 무슨 사과문을 저기 어디 챗 GPT에 물어봤다고 그걸 읽으라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강요하고 말이죠. 그리고 호통치고 저도 자꾸 따라할까 싶어서 그런데 아니 저 탈북 박충권 의원한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와서 그러냐는 식의 그런 말을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이 북한이 전체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러네 그게. 그렇죠. 그냥 확실하게 인정을 했으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우 심하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7년 만에 제가 이제 7년 만에 MBC 그때 취임하시면서 2월 28일입니다. 그날이.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제 생일하고 똑같은 날짜예요. 그런데 그걸 7년 만에 제가 직격을 하면 그렇게 좌파 있잖아요. 민노총의 좌파입니다. 운동권에 혁명가들입니다. 민주주의 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 좌파들이 언론사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동기들 후배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좌파들이 장악한 MBC를 놓고서 순수하게 이걸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이 방송국이 사실은 선동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 이렇게 순진하게 아무리 취임사라도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7년 만에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7년 때 어떻게 MBC에 저런 취임사를 하지? 정면에서 싸워야지. 나라면 사장이라면 아직 이게 나는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었구나. 사장 딱 떨어서 그렇게 물고 삭발 딱 하고 앞에서 난 정면적으로 저 노조랑 싸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순진하게.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부의 소위 정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문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그래도 그 사장이라면 CEO라면 또 외부적으로 굉장히 끌고 가야 되고 경영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방송 좋은 콘텐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때는 이런 내가 처음에 사실 제가 이제 그 87년도 고대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다가 입사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권력이 비판적인 매체라고 좋아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 딱 그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권력을 향한 포신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옮겨가는 거야. 여전히 뭐 보수 야당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야당이 된 보수당하고 한나라당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뭔가 이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심화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 직장을 바꾸길 약간 겁이 나고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는 있었습니다. 뭐 좀 좋은 자리로 뭐 있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못 이야기는 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정치부장 때도 뭐 어디로 오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뭐 제일 문제는 이제 뭐 용기, 보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이게 너무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 여기에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약간 오기가 나더라고. 여기 골드님이 댓글 올리셨어요. 김장겸 의원님 페북 친구라서 의원님이랑 페북 친구래요. 예. 힘들어하실 때마다 힘내세요 댓글 남기며 응원했는데 이젠 국회 들어가셨으니 언론 정상화 위해 힘써주세요. 대통령님 많이 도와주시고 여사님도 지켜주세요. 뒤에 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 하고 히히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지석규 박사님이 그 댓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왜 삭발하고 뭐 머리띠 안 하고 투쟁 안 했냐 사장으로서 그랬을 텐데 뭐를 해도 노조는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삭발하면 아니 만나면 좋은 친구가 MBC의 그 모토인데 사장이 삭발을 하고 머리띠 두르고 만나면 좋은 친구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딜이 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스타일이고 이 품격 있는 이제 김장겸 의원님은 그래서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의원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과방위에서 이 좌파 언론과 또 싸우고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노영방송을 그야말로 국민의 품으로. 이럴 때 지금의 각오는 어떠세요? 지금 뭐 지금의 각오, 7년 전과 지금의 각오는 뭐 이제 각오라고 하면 더 기울어졌어요 지금 좌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뭐 지금부터 그 삭발은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 사장이 삭발한다는 건 노조위원장이 하면 모를까. 예, 사장이 삭발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힘겹게 그나마 뭐 우리 저 정상화를 바라는 언론계 후배들하고 보조를 좀 맞추려고 좀 조그만한 힘이나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된 게 이제 몇 달 된 거죠? 5월 31일 날 임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해보니까 어때요? 국민의힘 우리 정치인. 우익 정당. 너무 힘들죠. 여기 왜 이 정도로 우선 소수가 될지 소수당에다가 그 이렇게 보면요, 아예 그 야당에서 간사협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사협의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안 들어줘요. 일방적으로 던져줘요. 지난번에 이진숙 그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뭐 처음에 이틀 한다고 그랬다가 사흘로 늘리고 뭐 저 정인 참고인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직전에 우리 여당 간사가 아무리 미리 좀 달라고 그래도 협의하자고 그래도 안 해요. 김영 간사가 막판에 직전에 막 이렇게 뭐 자기들은 몇십 명, 우리 거는 뭐 몇 명 해주지도 않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뭐 입법 독재예요. 이게 뭐 좀 보면 어떤 때는 뭐 모욕감 많이 느끼죠. 저희 그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지금 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종북 주사파들이 아주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북주사파들의 공격은 거칠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온갖 괴담과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3년째 공격받고 있는데 공격이 점점 거칠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8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저걸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민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힘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냥 종북주사파랑 윤석열 대통령이 1대1로 맞짱 뜨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하고 있는 김장겸 의원 모셔놓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오늘도 광화문에 5만 명 이상이 모여갖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 가짜 뉴스 방지법 어디까지 밀고 가실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선진국형으로 답변 좀 듣고 아니 지금 무슨 답변? 네, 살짝 피해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왜 그러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들을 말씀은 듣고 가야지.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국민의힘이 쉽게 의원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전유물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또 뭡니까 계엄령 뭐 그리고 이제 여사 문제 관련해서 계속 뭐 아마 그게 약흥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당내 그 의원들도 저는 뭐 이야기를 잘 안 해봤지만 제가 당내 주류도 아니고 저 지도부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뭐 피곤한 면은 있겠죠. 왜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 못하냐. 뭐 예를 들면 뭐 왜 그 김대남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서울의 소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느냐. 뭐 이런 답답함이 있겠죠. 있지만 그런 피로감도 있을 텐데. 근데 아마 쉽게 흔들리거나 왜냐하면 그 8년 전 말씀하신 그런 데 뒤에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분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부역자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이 그 김장겸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설해 드리자면 아예 어떤 경우에도 종북주사파한테 부역해서 대통령 탄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 대답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가짜뉴스 차단 방지법 이거 선진국형으로 오보임이 밝혀지면은 징벌적 배상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저희 당론으로는 그 징벌적 배상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치료만 한 게 없거든요. 뭐 그런 지적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민주당에서 그걸 도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문석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론 자유의 재갈을 물릴 우려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슬쩍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의원은 아니었는데 어떤 의원이 그거 그냥 슬쩍 받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당론으로 그거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좌파로 전체적인 사회가 이제 기울어진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선동 도구거든요.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의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이 가짜뉴스 지금 얘기한 거, 그거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원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특위가 있고 내부에
거기서 아예 가짜뉴스 무조건 고소고발로 그냥 아까 금융 치료도 있는데 법률 치료도 있거든요. 이거 전문적으로 딱 팀을 두면 안 될까요?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가짜뉴스 괴담 방지 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면서 그 작년에도 뭐 미디어 특위 위원이었기도 한데 그걸 지금 미디어 특위로 거의 통일됐습니다. 네. 그 미디어 특위에 그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는 이상희 의원 위원장으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이 있어서 그래요? 또 언론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학 박사가 그 정보지가 박사 논문이야. 이른바 찌라시. 그걸 최초로 성균관대학에서 받았어요. 그걸 최초로 분석한 게 이상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뭐 형님하고 하면서 친한데 그 이상희 의원이 이끄는 미디어 특위에서 지금 가짜뉴스 나오는 거 계속 그 미디어 법률단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계속 연계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언론 보도는 잘 안 나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부 극소수 노조가 마치 자기네 것인 것처럼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공중파 경매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낸 주체에게 공중파를 활용하도록 하는 거. 이거 독과점 깨지 않으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 박사님 말씀은 만약에 그게 실현되려고 하더라도 의회 구조가 국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공영언론,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영언론 체계의 근간은 전두환 체제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도 언론 통폐합에 그 당시에 박수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언론에 대한 부작용이, 사이비 언론에 대한 부작용이 전 국민 사이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폐합해서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공영화 시켰거든요. 공영 언론으로. 그리고 연합뉴스 그렇게 됐죠. 그 당시 파생된 다른 매체들도 많고, 그리고 또 공영의 이름을 안 띄더라도 예를 들면 공영방송, MBC, KBS, SBS와 연계돼서 종교방송들은 광고를 연계해서 판매해요. 그렇죠. 그럼 그 사실상 지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례 없이 공영언론, 공영매체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적당히 끌을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미 10시가 지나서 마지막 질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장 박사가 건배사는 지석기 대표가 준비하시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수사파들 한 걸 보면 KBS는 이미 자기들이 이제 뺏겼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KBS의 정상화가 좀 너무 더디다. 그렇게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저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미 뺏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YTN 민영화됐고 연합뉴스도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편 사람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미 이제 연합뉴스 사장도 황대일 사장으로 딱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도 MBC가 제일 강력한 진지였지만 이것 뺏기면 자기들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역량을 MBC 사수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의원들 딱 포진한 거 보면 이 자들이 사실 목적이 딴 게 아니에요. MBC 사수를 위해서 이게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MBC만 우리가 이 박문진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 KBS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듯이 그렇게만 하면
저 종북 주사파의 날개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막 MBC는 막 완전히 전 뭐 극자고 뭐 도저히 뭐 상종 못할 인간들이고, 사실은 MBC에도 제3노조가 있고 또 MBC에서 탄압받아 갖고서 지금 이 나와 있지만 언제든지 MBC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MBC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이 점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이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좌파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 빼고. 아,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은 하는데, MBC가 소위 경영진을 교체한다 손 치더라도 자, 그런 낙관은 환상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게, 이게 하부 구조가 그렇지, 완벽하게 장악돼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또 단체 협상으로 엮여 있습니다. 경영진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안 바뀝니다. KBS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밑에 하부 구조는 사실상 저는 지금까지 또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뭐 MBC가 뭐 물론 지금 왜냐하면 MBC가 여러 가지 하는 그 이상한 뭐 장난들, 이건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사는 길은 헌정 질서 중단 탄핵입니다. 네, 이거 아예 그냥, 근데 그 길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가장 선전선동에 능한 노하우를 가진 매체가 그게 어디냐? 그게 MBC라고 그게 보는 MBC.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무슨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3일씩 하고 바로 탄핵시켜가면서 또 소송 들어가면서 MBC 방문진 교체를 그야말로 막고 MBC 사수죠. 하는 게 예. 사수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법원의 판단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게 그렇다 손치더라도 낙관적이지 않고 이게 아주 좀 긴 싸움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긴 싸움이 그렇죠.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임원진 바꿔놓고 네, 정상화 그거라도 작업을 해야, 시작해야지. 네, 그거라도 해야 뭔가 우리가 지렛대가 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정상화가 쉽지 진짜 쉽지 않은 자, 상황. 마지막 질문. 저는 짧게 압축적으로. 네, 전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하는데, 네. 20대 젊은이들은 누가 자기 가르치려 들은 거를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마가린, 버터, 치즈라고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느끼하다. 매력과 재미가 뚝뚝뚝 맞아요. 떨어지고 있다. 이게 나쁜 PC주의지. 네.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 지금으로서는 확실시된다. 그 질문보다도 그냥 단정이네. 아니, 청문회 이거 편파적인 진행을 네, 어떻게 그래요. 바로잡으실 자, 건가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합시다. 아, 이건 대답 못 듣고. 아니 네,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청문회나 국회에서 지금 뭐 딱 보기에도 편파적인 가급적이잖아요. 진행을 우리가 뭐 지금 사실 물리력으로 힘듭니다. 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근육이라도 좀 키우시고. 자, 우리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좌우지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언론 공영방송 정상화로 해서 조금이나마 입법부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건배사 한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저기 뭐 우리 이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계셔서 이제 마음을 놓는데, 이제 과방위는 뭐 최민희 정도는 이제 김장겸 의원님이 딱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방위는 김장겸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말을 하고 나서 그때 건배사 들어가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책임질 수 있죠, 최민희. 최민희 의원님 좋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 좋겠습니다. 예, 그럼 과방위는 김장겸!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